자, 오늘은 형태소하고 단어를 공부할 건데, 자,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뜻의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이때 뜻,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뜻이나 플러스 문법적인 뜻,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 그리고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 두 가지가 다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성규가 새 옷을 입었다에서 가에 해당되는 조사라든지 얘도 조사죠. 그 다음에 선 어말어미라고 적혀 있고 다 어말어미라고 적혀 있죠. 자, 요 부분이 형식적인 문법적인 뜻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조사라든지 어미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예시는 없지만 접사, 요 세 가지가 문법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명사, 그리고 새, 옷,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사 형용사를 말해요. 그러면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하거든요. 용언이 활용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먹다라는 말이 있으면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음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안 바뀌는 부분,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어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 형용사일 때만 어간이라고 말을 쓰고, 동사 형용사가 아니고 성규처럼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어근이라고 말을 해줘요. 요거는 이제 또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어간이라고 그러면 요 뒤에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어미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어말어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맨 앞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인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부분을 어미인데 세 개가 돼 있으니까 어말어미. 그리고 어말어미 앞에 있다 그래서 앞설 선자를 써서 선어말어미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서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인 거고, 아까 위에 예시처럼 성규라든지 새라든지 옷이라든지 입이라든지, 그쵸?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인데, 조사,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접사는 안 나왔지만은 접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자립형태소는, 자, 자립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 없어도 홀로 쓰일 수 있으면 자립형태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규나 새나 옷은 혼자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어간 같은 경우는, 입 같은 경우는 입이라는 단어 하나만 혼자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엇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다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어미가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관형사는 반드시 체언을 수식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홀로 쓰일 수 없어요. 하지만 관형사는 앞뒤의 다른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사나 어미, 접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이 돼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연결이 돼야 되고 얘도 연결이 돼야 돼. 조사도 성규라는 단어 뒤에 가라고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립 형태소, 새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랑 연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꾸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자립 형태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관형사는 자립 형태소다. 그러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형식 형태소는 뭐다? 조사, 어미, 접사다. 이렇게만 딱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립하고 의존에서는, 그런데 거기서는 의존 형태소에서는 조사, 접사, 어미에다가 어간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 하나만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그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다면은, 자, 봐봐.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단위로 기준을 봤을 때는 실질 형태소는 얘네들이 실질 형태소인 거고,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가 형식 형태소이다. 자립과 의존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죠? 여기까지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볼게요. 단어.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즉 조사.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단어는 모두 구품사이거든요. 단어는 구품사니까 사에 해당되는 게 품사예요. 그래서 관형사,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부사, 형용사, 동사, 감탄사. 그리고 얘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거야. 관형사,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형용사, 동사, 감탄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조사.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9개죠? 그러니까 품사는 9개. 이렇게 꼭 외우세요. 왜냐면 문장 성분이라는 걸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문장 성분은 7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넘버링을 해놓으면은 기억하기가 조금 더 좋아. 그런데 문법은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외워질 수 없으니까 이론을 외우고 문제 풀어보고 문제에서 막히면 다시 막히는 부분에 이론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도 이론이 암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도 또 본인이 이렇게 막혀서 너무 답답하다. 혼자 풀 수 있으면 혼자 풀어보고 너무 답답하다.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바로 쉽게 풀리는 게 문법이야. 그러니까 꼭 문법을 한 번에 내가 완벽하게 다 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문법은 성실할수록 굉장히 잘해. 그리고 한 번 성실한 과정으로서 문법의 어떤 경지에 오르잖아? 그러면 문법이 그 다음부터는 외울 게 굉장히 줄어들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쉽고 빨라져. 그러니까 초반만 좀 많이 성실하게 해놓으면 내 몸에 익어가지고 우리가 게임할 때 단축키 처음에 못 외워서 막 이렇게 키보드 보면서 막 어디 컨트롤 O는 뭐다 뭐 진격이다 뭐 이렇게 한참 외우지만 나중에 외워지면 몸이 저절로 막 움직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안 그래? 게임 많이 안 해봐서 그래. 게임을 많이 해보면은 그래 그렇다고 게임 해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문법을 해보면 되겠지. 문법을 많이 해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처음에는 못 외웠지만은 문제 풀어봤더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물어보는 거네.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였지? 교체였구나. 교체 중에서 음절의 끝이 가느다란 명박이로 나눈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 알고 두 번 알면 그 다음에 너 지금 오늘 아까 문제 풀면서 봤잖아. 그치? 다음번에 또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교체 중에 하나는 알게 된 거지. 교체는 총 몇 개가 있었지? 5개가 있었지. 크게 의문의 분동은 4개가 있었고 그 중에 교체는 5개가 있었지. 그 5개는 뭐가 있었을까? 의문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 된소리 규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은 절대 나중에는 절대 안 잊어먹게 돼요. 구구단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단어는 구품사이다.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은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예요. 어절은 띄어쓰기. 그러면 문장이 성규가 새 옷을 입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어절로 나누면 성규가 새 옷을 입었다. 이거 문장으로 나눈 거야. 어절은. 그리고 이제 단어로 나눈 거야. 단어로 나누니까 성규 그리고 아까 전에 조사도 나눠진다라고 그랬지. 새 그리고 옷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또 나눈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하면은 조사가 더 들어가는 거고 어절은 문장이 되어서 띄어쓰기가 되는 거야. 형태소는 그 안에서 성규가 새 옷을 요까지는 나눠지는 거는 다 똑같죠. 조사까지 됐으니까 나눠지는 거 똑같지. 그러면 뭐를 또 나눠야 된다? 입, 따 용언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나눠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접사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 파생어가 있다. 그러면은 파생어가 있다 그러면은 지우개 같은 경우는 형태소를 나누면 어떻게 나누겠어? 지우다 그리고 개가 나눠지는 거지. 얘가 전미사야. 전미사가 접사인 거야. 접사, 전미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지우 그리고 이렇게 붙어야 돼 뒤에. 왜냐면 지우다가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개. 그러니까 요런 게 붙으면 혼자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그럼 얘네들은 형식 형태소이고 얘가 형식 형태소인 거고 얘네는 둘 다 무슨 형태소인 거야?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이다. 의존 형태소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에서 아까 문법적인 부분도 들어간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조사와 어미와 접사가 뭐인 거야? 의존 형태소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단어의 특징은 단어의 수는 품사의 수와 일치한다. 즉 9개이다. 이 말인 거고 하나의 단어는 항상 붙여 써야 한다. 하나의 단어는 하나 붙여서 단어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너 점심에 뭐 먹었어? 나는 점심에 짬뽕을 먹었어. 가 올바른 하나의 문장이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쓰지 않고 너 점심에 뭐 먹었어? 짬뽕. 이렇게 하나만 말을 해도 뭐가 된다?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자, 이 형태라는 말이 하나 나왔네요. 이 형태. 이 형태는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같은 형태소.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이나 가가 쓰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를 써도 되고 가를 써도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주격조사 이마 말고도 을을 같은 경우 을을 써야 되고 르를 써야 되고 와하고 가도 같은데 얘네들은 앞에 있는 단어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귤이라고 자음이 되면 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리고 사과라는 명사에 여기는 자음이 없죠. 모음으로 끝나죠. 모음이 끝나면 가를 써주는 거야. 그렇지만 이하고 가는 둘 다 뭐야? 주격조사인데 앞에 있는 단어가 자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또는 가를 쓰게 된 거지. 이렇게 기능은 같은데 모습이 다른 것을 뭐라고 말한다? 이 형태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면 되겠어? 확인 문제 뒤에 나와 있는데 형태소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죠. 형태소는 단어를 분석한다는 이와 뜻을 가진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는 뜻의 성격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내용 설명이 있고 문제에 적용돼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교재. 그러면 이 교재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도 다 답이 있으니까 꼭 문제 풀어보고 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형태소와 단어 다음에 단어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어근과 접사. 아까 말했던 어근하고 접사 부분이 이제 좀 나오게 되겠어요. 자, 어근하고 접사 부분을 보면은 자,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 중에서 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중심 부분이 어근이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하나 전체가 다 어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쵸. 하늘은 명사 하나가 다 전체가 어근인데 예쁘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만 안 바뀌어요? 예쁘까지만 안 바뀌고 뒤에는 예쁘니, 예뻐서, 예쁨으로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뒤에 붙는 서라든지 예쁘니라든지 얘네들은 어미인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앞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어근이라고 먼저 말을 해줬는데 정확하게는 얘는 어근이기도 하지만 형용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어간. 앞으로 요 말을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여기에서 이거는 지문이잖아? 지문에서 바로 어근하고 어간을 바로 설명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종이 지문에서는 일단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근이다라는 걸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근하고 어간을 또 구별을 해준 거야. 그러면 어간은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동사, 형용사. 자, 그 다음 덮개에서는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어근이 되는 거고 개가 뭐냐면 뒤에 이렇게 붙는 거야. 얘가 전미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단어 전미사 또는 접사라 그래.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그 뜻을 한정해주거나 강조해주는 게 접사야. 그러니까 얘가 접사.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 공부하는 것 중에서 단어 부분을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단어 중에서도 이 어근하고 접사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도 어려워해. 그런데 이 부분에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문법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만약에 더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면은 남들하고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사 부분을 좀 잘하면은 남들하고 구별할 수 있는 성적이 구별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보도록 하고 수업을 듣도록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일찍이에서는 일찍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야. 일찍이라는 부사에다가 이라는 어근이 붙어서, 자, 그러니까 얘도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 지난번에도 살짝 말했지만 어근에서 접사가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복합어이고 파생어라 그래. 자, 뭐라 그런다? 파생어라고 한다. 그러면 참고로 CF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단어가 만들어졌을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책가방이라는 단어가 형태소를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니? 책이라는 어근하고 가방이라는 어근이 합쳐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합쳐진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합성어라고 한다. 어근 플러스 어근은 합성어이고 어근 플러스 접사는 뭐라고 한다? 파생어라고 한다. 어른스럽다는 어른이라는 명사에다가 스럽다라는 어미가 붙은 거고, 접사가 붙은 거고, 새 말에서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는 거야. 요런 단어도 새말 같은 경우는 새말 같은 경우를 형태소로 나눠라 그러면은 새말 이걸 나눠야 돼. 새말 같은 경우 형태소 나누라면 이걸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형태소를 나누는 문제, 아까 앞부분에서 했던 형태소를 나누는 문제, 접사를 나누는 문제, 요게 좀 제일 어려워. 파생어를 구별하는 문제, 형태소를 나누는 문제. 형태소를 나누는 문제는 아까 전에 먹었다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죠. 얘가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그치? 근데 새말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인 걸 나눠야 돼. 돌아보다는 돌다, 보다가 합쳐진 거지. 그래서 어근이 두 개인 거야. 그런데 이건 다른 말로 돌다 같은 경우는 아까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준다면 돌다는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용언이지. 그럼 얘는 어근이기도 하지만은 뭐라고도 얘기하면 맞아? 어간이라고 해도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어근하고 어간을 보면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즉 접사를 제외한 부분이 어근인 거야. 그러니까 먹도 어근이 될 수도 있고 어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형용사는 자, 동사 형용사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자, 동사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뭐라 그런다? 어간이라고 한다. 자, 그럼 선생님 그냥 어차피 이 부분이 다 어근이고 어간이잖아. 그냥 어근, 어간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쉬운데 요런 단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보면 공부하니, 공부해서, 공부함으로가 되지. 그러니까 하까지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럼 어간은 뭐라고 그랬어? 동사에서 안 변하는 게 어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공부하까지가 어간이야. 근데 어근은, 이 단어에서 어근은 공부가 어근이야. 뜻을 갖고 있는 거는 공부인 거고 뒤에 하다가 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단어 때문에 어근하고 어간을 용언해서 구별해야 돼. 먹다 같은 거는 활용을 먹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먹다 먹으니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간하고 어근이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시 어근은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어간은 동사 형용사에 써주는데 보통 동사 형용사에서 어간이라고 어간, 어근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공부하다처럼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뭐를 시켜봐야 돼? 활용을 시켜보면 돼.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단어를 바꿔보면 돼. 바꿔봐서 안 바뀌는 부분까지가 뭐인 거야? 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근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근, 어감, 슬기롭다 같은 경우도 활용을 시켜봐. 슬기로우니, 슬기로워서, 슬기로우니까 롭까지는 안 변하지. 그러니까 이 롭까지가 어간인 거야. 근데 어근은 슬기, 여기가 어근인 거고 롭다 얘가 접사야. 그러니까 얘가 접사가 붙었으니까 얘가 그냥 어근인 거라고.
어근 플러스 접사의 형태야. 그러면 슬기롭다는 일단 무슨 단어야? 파생어야.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슬기라는 단어에 롭다라는 단어가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원래 슬기라는 단어는 그냥 명사야. 그런데 롭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어. 뭘로 바뀌었어? 슬기롭다라는 형용사로 바뀌었어. 이렇게 형용사로 바뀌었으니까 품사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형용사는 변하지 않는 부분까지가 뭐라고 그랬어? 어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슬기로우니 슬기로워서 이렇게 하니까 슬기로까지가 안 변하지. 그러니까 얘가 어간이 된 거고 원래 모습이었던 명사 얘는 어근인 거야. 이해되니? 접사는 그냥 뒤에 붙는 형식 형태소라 그랬잖아. 잘 이해되니? 이거를 2학년 3학년 돼도 굉장히 어려워해. 내가 설명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잘해줄 때 잘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학생답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붙은 거지? 학생이라는 명사에 답다라는 접사가 붙은 거지. 그치? 그럼 얘도 글자가 뭐겠어? 파생어이지? 그러면 활용해보면 학생다우니 학생다워서 학생다움으로 그래서 다까지 안 변하지. 그러면 학생다까지가 뭐인 거야? 어간인 거고 어근은 뭐야? 학생이 어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니까 읽어볼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뿌리 깊은 개념 중요하니까 좀 한 번씩은 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우다 같은 경우는 지우라는 어간이나 지우라는 어근이 똑같아요. 왜냐면 얘는 이 명사는 용언이 아니므로 지우다라는 원래가 용언이잖아. 그러니까 어근과 어간이 같아. 그런데 거기에 어미인 다가 붙느냐 개가 붙느냐에서 단어가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우개라고 하면 얘는 파생어. 지우다 같은 경우는 그냥 용언인 거고 단일어인 거지. 단일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접사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접사. 어근에 붙어서, 자, 어근에 붙었다 이 말 중요하고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한정, 제한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접두사는 앞에 붙어요. 접미사는 뒤에 붙어요. 그런데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데 접미사는 단어의 품사를 바꿔요. 자, 원래 단어의 품사는 바뀌지 않는데 무슨 경우에도 단어의 품사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게 있는데 뭐가 붙으면 바뀐다? 접사가 붙으면 바뀐다. 자, 예를 들어서 맨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손을 말하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었다라는 맨을 갖다 집어넣은 거지. 맨은 혼자서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접사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혼자 쓸 수 없는 맨손에서 얘가 어근인 거고 얘가 뭐야? 접사인 거지.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야. 접두사는 품사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그럼 손이 원래가 명사지. 그러니까 맨손이라고 해봤자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원래 동사인 복다에다가 들을 집어넣으면 들복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들판이 아니야. 들판 들이면은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겠지. 근데 들복다에서 들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들이라고 해. 그러면 들복다에서 들은 들이라는 게 그 들이 아니잖아. 사전에 혼자 안 올라가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들은 뭐겠어? 접사가 되겠지. 앞에서 붙었으니까, 그치? 접사는 뭐라고요? 접사는 뭐라고요? 접사는 뭐라고요? 접사는 품사를, 접두사는 품사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인 거야? 품사를 안 바꿨기 때문에 복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가져가서 뭐라고? 동사. 시 퍼러타도 시가 앞에 붙었지만 퍼러타라는 형용사를 그대로 가져가서 형용사인 거야. 그러니까 접두사는 품사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자, 그럼 되게 중요한 거. 전미사는 품사를 어떻게 된다? 바꾼다. 선생이라는 것은 명사죠. 근데 님이라는 게 붙었어. 그러면 전미사가 선생님 그래서 높임법을 만들기도 하는데 특정한 뜻을 만들었어.
선생님이라는 직위를 만들었어. 그치? 근데 두 번째, 높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지. 높다에다가 전미사 이가 붙었어. 그러면 그러면은 높다라고 하면은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형용사잖아. 상태잖아. 그치?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야. 높은 상태인 거잖아. 그치? 높다라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걔가 이가 붙어서 높이 가라고 해서 조사가 붙을 수 있고, 높이라는 뭐가 되니? 명사 또는 부사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미사가 뭘 바꿔놓은 거야 지금? 품사를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새롭다 같은 경우도 새가 관형사의 어근인데 롭다가 붙어서, 원래 새는 새신 이런 식으로 신발을 꾸며주는 관형사인데 새롭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었지. 관형사가. 품사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 전미사는 뭐 할 수 있다? 품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접두사하고 전미사가 무엇이냐, 조사나 어미가 무엇이느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사는 어근과의 결합에 제약이 있어. 몇몇 어근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 접사는 모든 어근에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미나 조사는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냥 요대로 문법의 뜻을 외우면 돼. 접사는 제약이 있지만 어미는 제약이 없다. 예를 들어서 수총각 수처녀는 되지만 순남자 순여자는 이상해. 겉보 울보보 울보 뚱뚱보, 쟤는 울보래요 뚱뚱보래요 라고 하지만 용기보 웃보 홀쭉보 이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접사가 모든 단어에 붙을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렇게나. 그런데 예를 들어 돌다에다가 돌아, 돌다, 도르니, 그러면 다나 어 같은 경우는 먹어에다가도 붙어도 되고 여기에도 붙어도 되고 여기에 붙어도 다 상관이 없다는 거야. 조사 같은 경우도 이가라든지 을을이라든지 얘는 명사 뒤에 붙는데 어떤 제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냥 단지 이 형태로만 쓰이는 거지. 앞에 자음이 있는가 없는가에만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접사가 붙은 단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어근 플러스 접사가 돼 있는 경우.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접두사 플러스 어근 플러스 전미사 이 형태인 거지. 이거를 그냥 편하게 어근 플러스 접사라고 얘기를 해. 자, 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파생어라고 한다. 됐니? 자, 그러면 어근과 접사의 확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를 또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방금 어근하고 접사하고 형태소까지 했어. 그러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은 자, 형성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어요.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가 단일어인 거고, 복합어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파생어, 합성어인 거야. 파생어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져 있고, 합성어는 실질 형태소 플러스 실질 형태소, 즉 어근 플러스 어근이 합쳐진 거. 예를 들어 앞뒤 같은 경우는 앞도 뜻을 갖고 있고 뒤도 뜻을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사전에 혼자 쓰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접사를 어떻게 구별해야 했을 때 선생님이 연구를 해봤는데, 접사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내가 이 단어가 접사인 거를 아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형용사가 형용사다, 이 단어가 형용사다, 이 단어가 명사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접사도 그냥 뜻을 붙여서 한정적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약간 편법인데, 이건 정의는 아니고 편법이야. 그냥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 사전에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맨발 같은 경우에 발은 사전에 혼자 있을 것 같잖아. 뜻도 있을 것 같고, 그치? 근데 맨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왠지 없을 것 같잖아. 혼자 못 쓸 것 같잖아. 실제로는 있어요.
접사라고 써져 있어요. 맨 이렇게 해놓고 접사라고 실제로는 사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품사를 생각해 봐봐. 명사, 대명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맨발 하면 발은 사전에 혼자 있을 것 같고 뜻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맨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뭐야? 접사야. 군밤 같은 경우는 자 밤은 확실하게 사전에 있을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어근이지. 자 구는 굽다라고 혼자 될 수 있을 것 같지? 굽다. 동사로 있지? 그러니까 동사냐 품사를 생각해보면 돼. 동사로 있을 것 같지? 굽다. 그치? 그럼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 거야. 근데 군말 같은 경우는 말은 내가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근 같지? 말하는 거니까. 근데 군말에서 군이 그 굽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군밤처럼 구워진 밤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는 혼자 사전에 군이라는 말이 있을 것 같아? 없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인 거야? 접사인 거니까 파생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구별하기가 쉽다고. 우리는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도 구별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접사들을 외워놔도 돼요. 얘네들이 접사구나. 얘네들이 전미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참사랑 같은 경우는 참도 혼자 사전에 없을 것 같잖아. 그쵸? 선생님, 참 거짓 있는데요? 근데 이 참 거짓은 단어에 있어요. 명사로 있는데 얘는 이 참 거짓에 해당되는 참이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참 거짓에 해당되는 참이라면 거짓사랑 이런 말도 있는데 원래 사랑 중에 거짓사랑 이런 말은 없거든. 사람들 그냥 만들어놔서 네 사랑이 거짓이야라고 말한 거지. 참사랑이라는 것은 진실된 사랑 이런 건 있는데 거짓된 사랑 이런 식으로는 접사로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참사랑은 얘만 헷갈려. 얘만 참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접사,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외워도 돼. 접사 참이다. 참은 접사다. 이거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자, 접사와 전미사의 특징. 아까 전에 접사와 전미사는 모든 어근과 결합할 수 있댔어요? 없댔어요? 없댔다 그랬지? 발음 왜 이러죠? 없댔다? 왜 이러죠?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전미사는 뭐야?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미사는 이건 접사에 대한 얘기야. 접사에 대한 얘기 꼭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접두사들로 쓰는 전미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얘의 말은 뭐냐면 접사 플러스 접사야. 풋도 접두사고 내기도 전미사야.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외워두면 좋겠죠. 자, 그런데 되다가 혼자로 쓰일 때는 동사, 선생님이 되다, 공부를 하다 이럴 때는 그냥 동사야. 그런데 사용되다 이럴 때는 명사 사용에 되다라는 접사야. 얘가 이렇게 될 때는 접사가 되면서 얘가 전미사가 돼서 붙은 거야. 전미사가 되면서 되다인데, 자, 전미사가 되면서 얘가 사용이란 명사를 전미사 되다가 붙어서 동사로 바꿔놓는 전미사인가 품사를 바꾸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다 하다는 하나만 있으면 뭐다 원래? 되다 하다는 하나만 있으면 원래 뭐다? 동사인데 다른 단어랑 명사랑 붙으면 뭐가 됐어? 접사가 된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잠이라는 이 말. 잠이라는 모습이 얘도 잠이고 얘도 잠인데 하나는 전미사가 붙었고 하나는 전성어미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자다는 동사잖아. 원래 자다는 동사인데 접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이 단어는 뭐가 된 거야? 아까 접사가 붙으면 품사를 바꾼다 그랬지? 전미사가 붙으면 그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잠은 명사야. 근데 뒤에 있는 잠은 동사인데 뒤에 붙은 게 뭐야? 어미야. 어미는 품사를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지. 안 바꾸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얘가 동사니까 그대로 뭐인 거야? 동사인 거야. 엄청 중요해. 어떻게 구별하느냐요? 요거 단어 부분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런데 일단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 전미사가 붙으면은 동사를 뭘로 바꿔버려?
품사를 바꾼다는 거.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를 바꾼다. 어미가 붙으면 품사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래서 얘가 동사인데 명사가 된 경우고 얘는 동사인데 어미가 붙었으니까 안 바뀌고 그대로 동사이다. 됐니? 자, 그게 파생어야. 자, 그러면 파생어를 붙어서 만들어졌던 전미사의 복이 한글 맞춤법이라고 돼 있지. 한글 맞춤법. 맞춤법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1학년 때 이 한글 맞춤법이 뭐가 돼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맞춤법에서는 뭐를 알아야 돼?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명사로 된 거. 명사로 된 거.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거.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그러니까 똑같은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가 되지. 음이 붙으면 무조건 명사인데. 희가 붙어도 무조건 부사인데. 그러니까 같은 이인데 명사 또는 부사로 된 것만 구별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표준 발음 맞춤법이니까 이게 맞춤법이고 얘는 목걸이 같은 경우는 표준 맞춤법에서 맞춤법을 하지 않는다. 야, 이건 무슨 말이냐? 길다에다가 이가 붙으면 길이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이나 음은 또는 이나 희는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원형 그대로를 살려서 길다라는 원형을 살려서 길이를 그대로 써준다. 그런데 이나 음이 붙어도 뜻과 멀어진 것은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목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목걸이라는 단어는 목에 건다라는 뜻이 목걸이가 아니지. 목걸이는 목에 건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표준어가 목걸이야. 근데 목걸이는 볼거리처럼 목이 사람 목이 이렇게 붙는 병이야. 그러면 이게 목에 거는 게 아니지. 원래 뜻하고 멀어졌지. 그러니까 걸이인데 거리라고 해서 얘가 리을이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거야. 원형을 밝히면 거리라고 해야 되는데 목병은 목에 걸다라는 뜻이랑 멀어졌으니까 목거리가 된 거야. 이가 붙어서 만들어져도. 무슨 말이냐? 다시 또 걸음도 원래 걸음이 걸다. 뭐가 걸쭉하고 걸걸하다 그 걸다거든. 거기다가 그러니까 건 비료 같은 거 걸쭉한 것에 음이 붙은 거야. 그런데 이 걸음이 걷는다 걸음이 아니잖아. 원래 뜻하고 멀어졌지. 그러니까 리을이 어떻게 된 거야? 음가가 없는 뒤로 넘어가서 걸음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요 표준 맞춤법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다? 시험 부분에. 한글 맞춤법은 여러분 1학년 때 한글 맞춤법이 나오니까 이 내용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차분하게 다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선생님 얘가 왜 부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는 거. 얘가 왜 명사예요? 얘가 왜 조사예요? 혹시 모르겠으면 보면 안 알지만 모르겠으면 꼭 질문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 자, 합성어.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 합성어는 쉽게 말해서 어근 플러스 어근인 거고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나 어순과 일치하는 합성어. 즉 체언 플러스 체언은 통사적 합성어예요. 시내 플러스 물, 명사 플러스 명사는 통사예요. 그런데 동사 플러스 동사는 비통사적 합성어야. 잘 봐. 동사 플러스 동사는 뭐라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있지? 연결어미가 있지. 얘가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예요. 잘 봐야 돼. 이게 종이라서 지문이라서 설명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거야. 체언 플러스 체언은 통사. 동사 플러스 동사는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 동사 플러스 동사는 비통사. 체언 플러스 체언은 통사. 근데 동사 플러스 동사인데 연결어미가 들어가면 통사. 예를 들어서 날뛰다, 날다, 뛰다를 합치면
날뛰다, 날뛰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니 단어가? 동사가 된 거지. 그러면 동사가 되면은 안 돼. 이 단어를 못 쓴다는 말이 아니고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동사는 뭐라고요? 비통사적 합성어. 그럼 얘를 통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고 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날고 뛴다. 이해되니?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통사가 된다고. 자, 그러면 다시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니까 관형사 체온은 뭐예요? 통사. 근데 용언이 체온을 꾸며주면 통사야 비통사야? 용언이 체온을 꾸며주면 비통사야. 관형사가 체온을 꾸며주는 거니까 용언 체온은 비통사야. 그런데 여기도 관형사형 어미가 만약에 들어가면 통사가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덥다라는 덥이 밥을 꾸며줬지. 그래서 덮밥 이렇게 쓰면은 관형사하고 명사가 되기 때문에 아니 미쳤네. 다시 덥다 이러면 동사가 되지. 동사하고 체어는 뭐야? 동사하고 체어는 뭐야? 비통사야. 그런데 이거를 덮은 밥 그러면 덮은 밥이라고 해서 꾸며주는 게 되지. 그럼 얘가 관형사가 되는 관형어가 되는 거지. 관형어가 되면 관형어는 체온을 꾸며줄 수 있어. 그러니까 체온을 꾸며주는 게 관형어야. 관형어, 관형사야. 그러면 체온 플러스 관형사 플러스 체온 또는 관형어 플러스 체온은 통사. 동사 플러스 체온은 비통사. 근데 관형사형 어미를 넣으면은 관형어가 되니까 통사. 이해됐니? 용언의 관형사형 체온은 통사. 용언의 어간에 연결어미가 있고 용언이 있으면 통사. 부사 플러스 부사는 뭐다? 통사. 근데 부사가 체온을 꾸며주면 부사는 주로 뭘 꾸며줘요? 동사 형용사를 꾸며줘요 주로. 그런데 부사가 체온을 꾸며주면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 자, 그리고 이거 통사든 비통사든 이 단어들은 다 뭐야? 어떤 형태야? 어근 플러스 어근인 형태인 합성어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의미 관계에 따라서 두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대등하게 갖고 있으면 앞, 뒤 둘 다 대등하게 갖고 있지. 오다 가다 대등하게 갖고 있지. 이러면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는 앞 어근이 뒤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인데 돌로 만든 다리 이렇게 수식이 되지. 그러면 돌다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한쪽이 한쪽을 꾸며주게 되니까 뭐라고? 종속합성어. 됐니? 융합합성어는 뭐냐면 밉다 하고 털이 합쳐져서 미운 털 밉게 보이는 거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미운 털은 뭐인 거야? 밉다 하고 털이 나는 거, 밉게 보이는 거,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합성어? 융합합성어. 됐어요? 합성어하고 구를 잘 보시면 합성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어요.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나열된 것이니까 띄웠어요. 예를 들어서 큰 형이라는 단어, 그리고 큰 형. 그러면 자, 큰 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되는 거? 큰 형. 이 단어하고는 두 개가 다른 단어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큰 형 얘는 합성어지. 그치? 의미가 특수화돼서 합성어로 쓰였을 때는 맏형이야. 그런데 크다 형은 형이 키가 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야. 그래서 띄어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우리 형 이런 식으로 띄어 쓰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큰 형이라고 붙였으면 맏형. 큰 형이라 그러면은 큰 우리 형. 또는 형이 키가 크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됐어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로 잘못 알고 있는 통사적 합성어는 뭐냐? 체험 플러스 용언. 얘는 통사적 합성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어하고 서술어 했을 때는 조사가 가끔 가다가 생략이 되니까 체험 플러스 용어는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체험 플러스 용어. 우리말에서 조사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미는 생략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먹었다 해서 먹이라는 단어 혼자서는 단어가 될 수가 없어. 뒤에 다가 오거나 고가 오거나 어가 오거나 이렇게 어미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어미를 안 써버렸으니까 비통사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어미는 생략된 것이 안 된다. 어미가 생략된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자, 열쇠 같은 경우는 열다에다가 쇠인데 이 여기서 열은 열하고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은 거야. 그 열다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었고 원래 있던 리을은 생략되었어. 연이 그럴 때 생략되잖아. 리을 탈락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는 열다의 열이 리을이 아니고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는 리을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가 그러니까 얘가 붙었으니까 관형사가 된 거지. 그러면 관형사하고 명사가 됐으니까 관형어하고 명사가 됐으니까 통사. 그래서 열쇠는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됐어? 자,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열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생략됐다라고 말하는 학교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열다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이 됐고 그냥 열다의 원래 열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고 쇠다 이렇게 말하면 학교 문법이 맞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으니까 요런 단어는 학교에서 뭐라고 말한지에 따라서 따라 들어가야 돼. 원래는 표준 대사전이 맞는 거야, 그치? 근데 학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것까지 좀 알아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확인 문제를 풀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잠깐 쉬고 구품사 얘기해줄까? 바로 구품사 연결해줄까? 화장실 한번 갈래? 그럼 잠깐 쉴게. 자,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품사. 사실 이 앞에 합성어, 파생어 개념을 좀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형태소 나누는 개념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문제 풀어도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저번에도 말했지만 10개 중에서 얘들아 내가 10개 중에서 3개만 맞아도 돼. 대신에 나머지 7개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7개가 왜 틀렸나를 보면서 공부가 돼. 그럼 다음번에 문제를 풀면은 5개를 맞게 돼. 그럼 그 다음에 5개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이제 몇 개를 맞아? 7개를 맞는다고. 또는 다 맞을 수도 있겠지. 뭐 공부는 그렇게 하면 돼, 문법 공부는. 시험 보기 전까지만 계속 반복. 누가 얼마나 더 부지런하느냐의 싸움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자, 품사는 단어들을 문법적인 형태, 즉 형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의미로, 그래서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어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흔히 품사는 아까 전에 선생님 살짝 얘기했듯이 몇 품사? 구품사. 그럼 형태는 활용을 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요렇게까지가 변하지 않는 거. 원래 조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술격 조사는 이다니까 이다, 이니, 이어서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가변어, 활용을 해서 변하는 건 동사, 형용사, 즉 용언하고 서술격 조사 얘네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 가변어 두 가지로 나뉘어. 기능에 따라서 자, 체어는 몸의 역할하는 거, 수식어는 꾸며주는 거, 독립어는 혼자 따로 쓸 수 있는 거, 관계어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용어는 동사, 형용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거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수식원 꾸며주는 거, 감탄사 독립원, 조사 관계원, 조사는 관계원, 용언 동사 형용사. 자, 그러니까 체언에 해당되는 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에요. 그럼 명사, 대명사, 수사는 뭐를 하냐?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관계원과 결합할 수 있고 형태의 변화가 없는 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명사는, 자, 명사 한 다음에 명사의 종류. 이거 다 명사,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사.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지. 그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지. 그래서 대명사의 종류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니까 인칭 대명사가 있는 거고 사물을 대신하니까 지시 대명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명사 하나를 알게 되면 대명사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명사가 무슨 종류가 있는지까지도 알면 좋아. 고유명사. 그런데 우리는 모국어 하자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면 알아. 고유명사. 여러분의 이름 같은 경우 고유명사잖아. 그쵸? 보통명사는 일반적인 우리 명사들을 다 보통명사라고 하지. 그리고 보통명사들은 주로 자립명사지. 그러면 명사 중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문법에서 어려운 것만 알면 되잖아. 그럼 명사 중에 어려운 거는 의존명사가 어려워요. 왜? 근데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어려워해. 왜? 관형어가 있어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할 것뿐이다. 그럼 이게 명사라는 거지. 것. 얘가 의존명사야. 할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앞에. 근데 얘가 명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이다가 붙여도 명사야. 왜냐면 동사가, 자, 동사, 이 용언에 해당되는 서술어가, 용언에 해당되는 서술어의 종류가 동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 플러스 이다거든.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 플러스 이다. 얘가 서술어거든. 자, 그럼 다시 와서 명사는 종류가 뭐가 있다? 고유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있는데 의존명사가 뭐다? 무조건. 자, 여러분은 의존명사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왜? 나중에 이제 의존명사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래. 자, 품사를 구분하는데 의존명사가 나중에 뭐랑 헷갈리냐면은 의존명사하고 조사하고 모습이 똑같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헷갈려. 그런데 미리 좀 약간 스포를 해주면 조사는 결합하지. 의존명사는 앞에 이게 띄어지지. 그럼 나중에 조사냐 의존명사냐를 구별할 때는 뒤에 있는 단어 모습이 똑같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의존명사하고 조사하고 똑같은 거 이 뒤에 나와요. 모습이 똑같은 거. 그 두 개를 구별을 할 때는 품사의 통용이라고 그래서 맨 뒤에 지금 살짝 보여줄게. 맨 뒤에 이 이론의 맨 뒤에 품사 통용 아마 있을 거예요. 불규칙 활용 다음에 조사 다음에 자, 의존명사하고 어미하고 의존명사하고 조사하고 헷갈리거든요. 자, 뭐냐? 공부할 만큼 성적이 나왔다. 공부만큼. 그럼 아까 방금 선생님이 의존명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부한 다음에 띄우고 만큼이잖아. 그치? 만큼이 얘가 명사야. 뭐를 필요로 하는 명사야? 공부하니 무조건 꾸며주는 걸 받는 걸 필요로 하는 명사. 그러니까 얘는 명사야. 그럼 아까 조사는 붙여 쓴다 그랬지? 그래, 여기서 똑같은 만큼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명사 뒤에 붙어 있잖아. 만큼이. 그러면 여기서 만큼은 뭐야? 조사야. 여기서 만큼은 뭐야? 명사야. 구별하는 방법은 뭐야? 얘는 앞에 띄어쓰기 하고 꾸며주는 게 있어. 의존명사니까. 의존명사도 명사잖아. 하나의 단어인 거야. 요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야. 의존명사하고 조사, 의존명사하고 어미. 나중에는 관형사하고 대명사도 헷갈려. 왜냐면은 지시관형사가 있고 지시대명사가 있어. 이거 왜 헷갈리냐면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가 있어서 그래. 수관형사가 있고 수사가 있어. 왜냐면 숫자를 나타내는 거, 숫자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관형사하고 형용사는 왜 또 헷갈리냐? 성상관형사가 있어. 사물의 성질과 상태. 형용사 자체가 성질과 상태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품사가 뭐냐 구별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관형사냐 수사냐 관형사냐 대명사냐. 부사냐 명사냐 부사냐 감탄사냐 요런 문제 또는 동사냐 형용사냐 요런 문제.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의존명사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품사 통용. 이거 부분 무조건 다 외우면 좋아. 그럼 그 전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학교에서 나 애들이 다른 문학 교재에서는 아까 품사하고 품사 종류까지 막 세세히 외우지 않아. 공부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뭐까지 공부하라 그러냐면은 품사, 방금 내가 품사의 종류 번호 붙였지. 명사가 고유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있다라는 거 알았지? 그럼 대명사도 뭐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인칭대명사가 있고 지시대명사가 있어야 돼. 종류. 그럼 수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 수량이나 순서, 정의를 알아야 됐지? 수량이나 순서. 수량, 순서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용어는 자동사 단어인 거야. 그 다음에 관형사를 먼저 보시면 뒤에 보면 본용어 말고 관형사, 관계원조사, 격조사 말고 아까 전에 뭐하고 뭐가 헷갈린다고 그랬어? 관형사,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가 있잖아. 아까 지시대명사 있었잖아. 그치? 성상관형사, 형용사랑 헷갈린다고 그랬잖아. 수관형사가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도 성상, 성질과 상태의 지시부사. 지시부사 어디서 들어본 거지? 지시관형사, 지시부사가 있지. 3번 부정부사, 4번 상징부사. 얘네들은 성상부사가 또 성질과 상태겠지. 그럼 얘 또 뭐랑 헷갈리겠어? 형용사랑 헷갈리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제 그래서 차분하게 미리 예습을 하는데 품사를 예습을 해오시는데 품사는 몇 품사가 있다고요? 9품사가 있어요. 9품사하고 부품사의 종류가 있죠. 명사는 4가지 종류가 있었죠. 제명사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2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류들 이제 수사는 양수사하고 서수사 2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종류를 좀 다 적어 오세요. 종류. 그리고 읽어 오세요. 그리고 문제를 혹시 풀 수 있으면 미리 조금 풀어와도 돼. 풀리는 문제는. 무슨 말이에요? 안 풀리는 문제는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한번 풀어보고 고민을 좀 해보면 근데 생각보다 제가 겁을 줘서 어려운 거지. 사실 여러분이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 구별할 수 있어요.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예요. 동사는 뭐예요? 움직임이에요. 관형사는 앞에서 뒤를 꾸며줘요. 부사도 앞에서 뒤를 꾸며줘요. 그런데 관형사는 뭘 꾸며줘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줘요. 부사는 뭘 꾸며줘요? 동사, 형용사를 꾸며줘요. 조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알면 되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예습 좀 해오고 풀 수 있으면 문제도 풀어오고. 그리고 우리 교재 뒤에 실전 문제 있어요. 의문의 변동. 3회가 있거든요. 1회 풀고 채점하고 2회 풀고 채점하고 3회 풀고 1회 풀고 채점한다. 채점해라 이 말은 고치는 것까지 해보란 얘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의문의 변동은 다 풀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 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풀어있는 거 다음번에 꼭 검사한다. 알겠지?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질문도 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 남은 시간에 질문하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